이번 시간에는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은 34쪽, 35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 퀴즈를 먼저 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퀴즈입니다. 다음 중 비생물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여기 8가지 그림 카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비생물 요소를 고르려면 살아있지 않은 생물 요소를 고르지 않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햇빛. 이건 생물이 아니죠. 두 번째 버섯, 세 번째 소금쟁이는 생물이죠. 그럼 다음, 공기는 비생물 요소입니다. 자, 다음, 수련은 이제 생물 요소죠. 그리고 다음은 물과 흙이 나오네요. 물과 흙도 생물이 아니죠. 자, 고르고 다음은 참새네요. 참새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햇빛, 공기, 물, 흙 4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맞네요. 자,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교과서 3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태계에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함께 공존을 하고 그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비생물 요소는 대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4쪽에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느티나무의 잎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느티나무 잎은 색깔이 점점 노랗게 변합니다. 자, 가을이 되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잎의 색깔이 변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온도 이외에도 햇빛, 물 등과 같은 비생물 요소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줍니다.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봅시다. 34쪽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선 햇빛과 물이 콩나무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읽어봤을 때 비생물 요소에는 햇빛, 물, 온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 과학 시간에는 비생물 요소 중에서 햇빛과 물이 이제 생물 요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 아래쪽 사진을 보면 페트병 4개가 나오죠. 이 페트병 4개의 글자를 살펴보면 어떤 페트병은 햇빛이 있고 어떤 페트병은 햇빛이 없고 그리고 어떤 페트병은 물이 있고 그리고 다른 건 물이 없고 이렇게 모두 다른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다른 조건에 맞춰서 이제 물을 주고 물을 주지 않고 그리고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한번 만족시키고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페트병들이 있죠. 거기에 물을 한번 주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채워졌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물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도 물을 채우면 물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햇빛을 받지 않는 이제 페트병에는 어둠 상자를 씌워줄 거예요. 햇빛 X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어둠 상자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네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햇빛과 물의 조건을 달리 해주었을 때 콩나물의 자라는 모습이 변했어요. 즉,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살펴보면 햇빛과 물이 있었을 때, 그리고 햇빛과 물이 없을 때, 그리고 햇빛과 물 중에 하나만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햇빛을 준 페트병 2개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햇빛을 받은 콩나물들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오른쪽에 보면 햇빛을 안 받은 페트병들은 물론 콩나물의 키가 자라고 자라지 않고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물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도 있죠. 물을 이제 준 페트병은 콩나물의 키가 쑥쑥 자랐죠. 하지만 물을 주지 않은 콩나물은
많이 키가 자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비생물 요소인 햇빛과 물이 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35쪽을 보도록 합시다. 35쪽의 글을 읽어보면 온도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 개나 고양이는 털갈이를 하고 철새는 먹이를 구하거나 새끼를 기르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또 온도 영향으로 식물의 잎에 단풍이 들거나 낙엽이 집니다. 이렇게 온도가 생물 요소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다음 봅시다. 햇빛은 식물이 양분을 만들고 동물이 물체를 보는 데 필요합니다. 또 꽃이 피는 시기와 동물을 번식시키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을 한번 볼게요. 또한 물은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사는 생물은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물이 많은 곳이 있고 물이 적은 곳이 있겠죠. 그래서 물이 적은 곳은 또 그 환경에 맞춰서 생물이 진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다른 햇빛이나 온도와 같은 다른 비생물 요소처럼 이제 또 생물 요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새는 먹이를 구하거나 새끼를 기르기에 온도가 적절한 곳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요. 식물은 햇빛 등을 이용하여 양분을 만들어요. 물이 부족하면 생물이 살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비생물 요소 중에서 온도, 햇빛, 물 등이 우리 생활에 그리고 생물 요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실험할 경우 이틀 뒤 각 페트병에 넣은 콩나물의 변화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지금 오른 걸 골라야 돼요. 자, 가와 나를 보면 가는 햇빛을 가리고 물을 준다. 그리고 나는 햇빛을 가리고 물을 주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는 조건은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주고 주지 않고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실험을 봤는데 햇빛을 가렸으면 일단 초록색으로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을 주고 안 주고는 차이가 있었죠?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번이죠. 가 콩나물은 줄기가 길어졌다. 지금 우리가 가에는 물을 주고 나에는 물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물을 준 거는 우리가 키가 자라니까 1번 정답이 되겠죠.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이네요. 실험 관찰 1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과학교과서에서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번 봤죠. 자, 그럼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각 페트병의 콩나물이 어떻게 자랄지 예상해 봅시다. 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 콩나물, 이렇게 햇빛을 주는 조건은 똑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준 것과 주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을 준 것은 왠지 콩나물이 튼튼하게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콩나물이 점점 시들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면 어둠 상자로 덮어놓은 콩나물이 있죠. 그러니까 햇빛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het빛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고 주지 않고의 조건만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물을 준 것은 이제 그래도 햇빛을 덮어놓았기 때문에 콩나물이 잘 자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을 주지 않은 것도 콩나물이 점점 시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번을 볼게요. 우리가 아까 실험에서 봤을 때 콩나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봤죠?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햇빛에 잘 드는 곳에 콩나물을 놓고 물을 주고 주지 않고 조건을 달리 해줬습니다. 자, 물을 준 것은 어떻게 됐죠? 네, 맞아요. 떡잎과 떡잎 아래 몸통이 초록색으로 변했고 그냥 일단 햇빛을 받은 콩나물들은 초록색으로 변했죠? 그리고 얘는 햇빛도 받고 물도 이제 줬으니까 이제 초록색 잎이 나오면서 그리고 몸통도 쭉쭉 길고 굵어지는 아주 잘 자란 콩나물이 됐죠. 자, 근데 햇빛에 놓았지만 물을 주지 않은 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떡잎이 연한 초록색으로 변했고 일단 햇빛을 받으니까 초록색으로 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떡잎 아래 몸통이 가늘고 시들었다.
자, 물을 안 줬으니까 이 콩나물은 햇빛을 받아서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긴 했는데 이제 물을 안 줘서 몸통이 가늘고 시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어둠 상자로 덮어놓은 콩나물, 즉 얘네들은 햇빛을 주지 않았죠. 햇빛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고 안 주고입니다. 자, 물을 준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일단 햇빛을 안 보니까 노란색이야, 잎이 노란색이고 이제 떡잎 아래 이제 얘는 물을 줬으니까 몸통이 곧고 길게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얘는 햇빛도 안 보고 물도 주지 않았네요. 맞아요. 햇빛을 안 봤으니까 잎이 노란색일 것이고 그리고 물도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떡잎 아래 몸통이 가늘고 시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알게 된 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물까지 같이 준 콩나물이 제일 잘 자라고요. 그리고 콩나물이 자라는 데는 이런 비생물 요소인 햇빛과 물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볼게요.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온도, 햇빛, 물 이외의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와 햇빛과 물이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지금 알아봤는데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공기나 흙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죠. 공기가 없으면 생물들은 숨을 쉴 수가 없고요. 흙이 없으면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죠. 오늘은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